미국이나 유럽의 환자들이 대부분 매우 뚱뚱해진 뒤에 당뇨병이 발생하는 비만형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비만은 또한 당뇨병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데 한국의 환자들이 비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강남 성모병원의 윤건호 박사는 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정상인과 당뇨 환자의 췌장 기능을 비교해봤다. 이 캡슐은 그 미국 교과서를 보면 성인형 당뇨병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어른한테서 오는 당뇨병은 50세 이후에 뚱뚱한 사람한테 오는 병이다. 이게 아주 그 명문화된 그런 거였죠. 그다음에 이제 그 성인형 당뇨병은 굉장히 서서히 진행하고 초기에는 무증상이 많다. 이제 이렇게 교과서에 돼 있는데 처음부터 굉장히 심한 체중 감소를 호소하고 혈당을 재보면 우리 소아형 당뇨처럼 뭐 400, 500 이렇게 아주 높은 그런 모양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우리는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공장은 췌장. 그 속에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일꾼 역할을 하는 것이 베타세포다. 윤건호 박사는 정상인과 당뇨 환자의 베타세포를 관찰한 결과 당뇨 환자의 베타세포가 감소하고 손상돼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는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정상인보다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건호 박사는 논문을 통해 당뇨병의 발생 원리와 함께 한국인의 당뇨병 양상이 다른 이유를 밝혀냈다. 우선 한국인은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지고 비만과 같은 인슐린 방해 요인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체중에서도 당뇨병을 일으키거나 체중이 더욱 줄게 하는 것이다. 우리 몸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위는 소화를 시켜서 포도당으로 바꾼 후 췌장에 신호를 보낸다. 그리고 췌장은 포도당이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각 세포로 안내하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이 인슐린이 열쇠 역할을 제대로 하면 세포의 문이 열리고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혈관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알맞게 조절된다. 그런데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공장 역할을 하는 베타세포가 손상되면 인슐린 양이 감소하거나 열쇠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부실한 인슐린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되면 포도당은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대부분 혈관으로 빠져나간다. 결국 혈관 속에 포도당이 넘쳐나고 각종 합병증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당뇨병이다. 만약에 사회가 굉장히 안정돼 있고 비슷한 생활 수준을 몇백 년 동안 유지하고 있으면 거의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시기에 당뇨병이 발생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생활이 급변했어요. 3대가 모여서 다 당뇨병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70살에 당뇨가 오셨어요. 근데 아버님, 어머님은 한 50살쯤 오시고 맨 마지막에 그 자제분들은 30세에 당뇨가 생겨요. 이게 똑같은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 70세, 50세, 30세다. 왜 그런가? 환경적인 노출이 다른 거예요. 내가 하는 소리 당뇨약을 안 먹어. 50대 중반의 이영순 씨. 그녀는 2000년도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앞서 안과 검사를 받은 서정선 노인이 그녀의 어머니다. 70대 어머니와 50대 딸이 모두 당뇨인 경우다. 할머니가 먼저 당뇨를 알으시게 된 거예요? 아니지. 나는 당뇨 없는 줄 알았지. 언제 아시게 되신 거예요? 저는 2000년도. 할머니께서는? 나는 작년에. 그러니까 서로 2003년. 어머니는 70대에 와서야 인슐린 감퇴 현상을 보이는데 그 자식인 이영선 씨는 50대에 벌써 이상이 왔고 어머니에 비해 비만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검사 결과 그녀의 복부에는 내장 지방이 두텁게 쌓여 있다. 기름 낀 거 있잖아요, 이거. 이런 거 이게 이제 어머니는 노화로 인해 당뇨병이 왔지만 그녀의 경우는 복부 비만이 인슐린 이상을 재촉해 더 빨리 발병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차차 벌써 30년 넘게 음식들 많이 먹어오고 그다음에 자동차 대수가 30년 동안에 뭐 어마어마하게 불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점점 운동량 줄면서 그런 복부 비만 이런 걸로 인한 당뇨가 차차 늘어나고 있고 또
실제 그게 당뇨 원인이 아니었던 사람들도 그런 걸로 인해서 치료 과정이 자꾸 힘들게 되는 거죠. 실제 한국인에게서 당뇨병과 비만의 관계는 어떻게 나타날까? 병원 치료를 받는 당뇨병 환자 28명을 상대로 비만도를 검사했다. 언뜻 봤을 때 환자들의 외형은 비만과는 거리가 멀다. 체질량 지수는 대부분 정상 범위를 넘지 않았고 정상이야 마른 체형에 해당하는 경우도 4명이나 됐다. 그런데 비만도를 측정해본 결과는 좀 다르게 나타난다. 과체중 이상인 사람은 38%에 불과하지만 복부 비만은 92%로 거의 대부분에 해당한다. 즉, 과체중보다는 복부 비만이 더 위험하다는 얘기다. 서울 지역의 한 중학교. 시험 끝났어? 네, 끝났어요. 잘 봤어? 시험을 끝낸 해방감에 학생들은 우르르 노점상으로 몰려간다. 왕성한 식욕의 아이들을 유혹하는 갖가지 분식들. 아무도 아니라 이거 바로 안문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학생만은 음식에 손도 안 대고 구경만 하고 있다. 월드컵 할 때 이거 없애자고 막 그랬잖아. 야 계란 내 거찜. 먹을래 계란? 올해 15살, 중학교 2학년생인 민호는 몸이 뚱뚱하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4학년 때 벌써 당뇨병에 걸린 사실을 알았고 그 이후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주 4일째로 하고 있어요. 와서 얼마나 운동해요? 와서요? 조금만 때도 있고 좀 중량적으로도 조금 하면 한 2바퀴 정도? 하고 좀 무겁게 하면 4-5바퀴? 간식은 어떻게 참아보지만 식사 때만큼은 민호도 밀려오는 식욕을 어쩔 수가 없다. 부모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는 식사량을 조절하기가 더욱 어렵다. 민호의 현재 몸무게는 88kg. 체질량 지수로 비만에 해당한다. 진짜 맛있게 먹는다. 옛날엔 병 알기 전에 이거보다 좀 더 많이 먹었었어요. 근데 좀 줄인 건데. 더 줄이기는 힘들고. 아니요. 그렇게 힘든 건 아닌데 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민호는 아직 성장기이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 기능 자체는 양호하다. 덕분에 열량을 많이 섭취하면 인슐린 분비도 따라서 늘어나는데 대신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져 있다. 그것이 어린이에게 발병한 성인 당뇨의 특징이다. 민호가 처음 자신의 혈당을 안 것은 11살 때. 그때 이미 식후 혈당이 200을 넘었다. 갑자기 뛰었을 때 그 혈당이 뛰었을 때 자기가 보면 엄청 무서워요. 그때 딱 낮게 나왔을 때 그 안도감이 솟아나요. 성인의 경우 당뇨병이 진행될수록 합병증도 깊어지기 마련이다. 제작팀은 한 대학병원에 민호의 합병증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민호는 고혈압에 정상인의 1.5배에 달하는 복부 비만까지 전형적인 성인 당뇨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 수치가 46까지 정상인데요. 얘는 217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정상보다 5배 정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방간이 이제 오래 지속돼지고 비만이 지속돼질 때는 간이 굳어집니다. 간이 굳어져서 이제 간 경화증도 올 수 있고 오기 때문에 아주 좋지 않다는 거죠. 성인 당뇨란 선천적인 소아 당뇨 외에 30대 이상 성인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당뇨병을 말한다. 최근 들어 한국인의 당뇨는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어린이나 청소년들 사이에 성인 당뇨가 늘어 매우 비만하면서 성인보다 더 심각한 합병증을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이제 복부 지방을 갖다가
당뇨병, 합병증은 아무래도 혈당 조절 상태와 이완 기간이 길면 길수록 합병증이 올 확률이 많아지는데요. 소화혈증이 생겨지면 성인 됐을 때까지 비교를 해보면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까지 당뇨병이 되더라도 그렇게 심한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점점 그 당뇨병 합병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점차 많아질 거로.